네. 우리 원군장님 세미나 오시면 같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그죠? 오늘 듣지 못한 정말 네. 신선한 새로운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1시에 오셔가지고 우리 네. 권군장님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권대님 토요일날 네, 토요일 날 네. 오시면 우리 이권대님의 아주 잘생긴 얼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훨씬 더 실망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산이 용산구하고 중구에 걸쳐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구가 먼저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중구에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남산 고도지구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여기가 서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대문. 그렇죠. 네, 남대문 바로 명동. 그래서 이제 네. 이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의 대부분 위쪽에 상업 지역이에요. 네. 상업 지역 이외의 주거 지역이 그동안 이 남산 고도지구 때문에 무려 30-40년간 낙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이제 정비를 하려면은 고도지구를 완화하지 않고는 좀 개발하는 게 여러 가지 난항이 많아요. 물론 고도지구가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저 다산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신당 9구역이 이 다산동 안에 그 안에 이미 고도지구 안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지구가 있다고 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촉진하고 활성화하려면은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게 가장 좋겠다 싶어서 중구가 나섰고요. 또 오세훈 시장도 10년 전에 이제 시장을 할 때 하고 지금 생각을 바꿨다라는 인터뷰도 나와 있고 또 중구청 입장에서도 지금 고도지구 완화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지만은 서울시도 202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1차 용역을 발주했고요. 지금 현재 권한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기관이 서울시, 중구가 동시에 이 남산 주변 지역에 고도지구를 풀겠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풀릴까라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어요.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남산 가까운 데는 좀 덜 완화하고 그렇죠. 조금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남산에서 멀수록 역에서 가까울수록 근데 네. 남산에서 가까울수록 더 투자 가치가 높고 네. 멀수록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입지의 가치만 보면은 남산 가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에 대한 이득은 음. 입지와는 좀 다르잖아요. 사업성이 좋을수록 용지 더 수익성이- 집을 더 네. 많이 지으니까. 그렇죠. 수익성이 좋은 아. 거는 그 수익이 대부분 다 그 조합원이나 소유자분들한테 돌아가게 되잖아요. 음. 그동안 낙후돼 있던 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개발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생각해요. 비싼 집을 네. 지을 수 있는 땅의 가치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런데 뭐, 그 네. 비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건 남산 밑에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까울수록. 네네. 나인원 한남 자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용산에서. 네. 그러니까 용산에서 제일 비싼 자리 하면은 뭐 한남 더힐. 연예인들 많이 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나인원 한남인데 그 바로 맞은편에 그 나인원 한남 자리가 땅을 저하고 몇몇 이 건축하시는 분이 살 수 있었어요. 예전에. 물건이 나왔어요. 아, 네. 근데 저희 안 샀어요. 왜 안 샀어요? 왜 안 샀으면 주변 땅보다 한 2배 정도 비싸게 나왔거든요. 주변의 단독 부지보다.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아,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야 저거 아무리 내가 고급주택을 아파트를 저기다 지어서 네. 저거를 지금 한남 더일이 60억 하는데 네. 저거를 35억에 팔 수 있을까?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좀 왜냐면 싸게 팔려고. 위치가 다르다고 봤거든요. 아, 네. 그쪽은 유엔빌리지가 붙어서 고급 단지지만 네. 나인원 한남 자리는 거기는 약간 밑에 상가들도 있고 순천향병원 있고. 쪽을 생각하면은 네. 그렇게 고급 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공사비를 갖다가 원래 한 10억 정도 들여서 지을 거를 20억 들어가지고 고급으로 지어버리니까 원래 한 30억에도 팔릴까 말까 한 게 50억, 60억에 팔려버린 거죠. 그렇죠. 10억 들여서 50억에 팔 수 있는. 네. 더 들여서. 네.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그 가치가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용산에서 한남대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나인원 한남이. 이제 네. 그런 자리를 이제 부각돼 버린 거죠. 맞아요. 저는 용산의 땅들이라든지 남산 밑에 땅들이 그런 부가가치를 갖고 있다 생각해요. 특히 그 용산 미군기지 주변 네네.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5천짜리 땅이지만 그걸 1억이든 2억이든 무조건 팔리는 이유가 거기다 10억의 공사비를 더 들이면 100억, 200억에 팔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강변, 남산, 용산공원 거기다가 좀 더 서울숲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지역의 주변에 인접돼 있는 토지의 가격은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찾는 사람은 많고 토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만들 수 있는 지역은 한강변이 다 같은 게 아니고 그렇죠.
예를 들어 저기 다산 쪽, 저기 남양주 쪽이라든지 가양동 쪽의 한강변은 그렇게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의도라든지 이런 강남 주변에 있는 한강은 확장도 안 되고 맞아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정말 알토르 같은 토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추가 용산에서 또 공원 주변이라든지 국제업무 주변 같은 그런 땅도 또 얼마 안 되는 부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위로 가면은 남산 주변에 붙어 있는 땅 아까 봤잖아요. 네. 해안동, 남산동, 필동, 다산동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토지들의 가치가 무궁무진한. 거기다 지금은 이런 부동산 시장이 약간 죽어 있다 보니까 그 가치가 빛이 안 나지만 네. 조금만 살아나고 정말 고급 주택을 지었을 때 하나만 만약에 성공하면 한남 더 일처럼 네네. 하나만 비싸게 분양했는데 거기에 연예인들이 모여 살고 부자들이 모여 산다. 뭐 명동 옆이고 남산 옆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충분하죠. 그죠? 그런 정도 하나만 성공하면 그 땅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인 거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멀면 용적률이 좀 낮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아까운 낮은 집 어떤 게 더 단독주택을 좋냐고 줘야 하는 거는 되고. 네.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남더 일 얘기하고 나인원 한남 얘기했다시피 처음에는 길 건너편이 같은 입지여건이나 그런 가치를 띠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데 지금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급 부지들이 확장이 점점 되고 있어요. 앞도 안 보이고 좋은 뉴스 반, 나쁜 뉴스 반. 네네. 이렇게 헷갈릴 때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금액은 굉장히 싸고 좋은 금액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가치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산다. 그러니까 송도도 좋죠. 아우, 인천도 물론 좋고 이제 네. 뭐 왜냐면 시세 대비 50% 가까이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고점 대비 그게 얼마나 큰 메리트예요. 기회가 이미 자주 오는 게 아니죠. 한번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결국에 그 금액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이런 가치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네. 강남 주변에서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한강변.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위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면 그 부지도 손에 꼽을 수 있잖아요. 남산 밑에 이 땅도 얼마 안 되잖아요. 쭉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뭐 해안동, 남산동, 필동은 안 돼요. 네. 일단 남산동은 명동 확장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조금 어렵죠. 그러면은 해봤자 해안동하고 다산동밖에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부지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밑에다가 후암동 정도. 그러면 그 땅이 끝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림 보시면 해안동, 남산동, 필동, 다산동 있지만 남산동하고 필동 개발은 그 부지가 전체가 다 안 되고 굉장히 극소수만 돼요. 그 네. 법적이나 여러 가지 그렇죠. 그 구청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개발 안 되거든요. 네. 남산 밑에 개발할 수 있다. 또 후암동 네. 얼마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지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놔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쪽으로 지금 같은데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저런 그렇게 데는 생각을 하는 단독주택 부지 땅 정도 네. 뭐 작으면 40평, 크면은 뭐 100평 정도를 사놓으시면은 나중에 얼마의 가치가 갈지 상상이 안 될 정도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치를 이제 김건도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네. 그런 점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 모든 개발의 중심에는 결국 용산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 용산 얘기를 네. 수없이 네. 지금 뭐 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10몇 년, 20년 가까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자란 게 아직까지 용산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고 있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게 올해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무산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고 그랬지만은 올해부터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는 스케줄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좀 자세하게 안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서 이러한 남산이라든지 용산공원이라든지 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거에 맞는 투자 지역들이라든지 시점들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세미나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정들을 딱딱딱 집어서 얘기해드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시간 나시면은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100분이 계시다면 네. 이 100분 중에서 급금매를 내가 사도 될까? 사야겠다라고 해서 실행하신 분이 2명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98분은 안 사셨어. 네. 그냥 아니 난 좀 지켜볼 거야. 그래서 올해 안 사신 거야. 네. 근데 이제 2분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산 거지 급금매로. 네. 그러면 3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그럼 어떤 분이 후회를 할까? 매수한 2명이 후회를 할까? 아니면 안 산 98분이 후회를 할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해요. 구독자분들은 자, 이 상반기에 급금매를 사신 분을 나중에 부러워할까? 아니면 내가 안 샀으니까 산 사람들이 안 산 분들을 이제 부러워할까? 요거에 이미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 2, 3년 전에. 네. 그때는 오히려 집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가 정말 벼락거지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런 차이가 자꾸 시장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우리가 뭐 저렴한 거, 뭐 가치 투자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드리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 있는 지역들은 정말 이렇게 좀 안 좋은 시기가 오히려 사기에는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에 장기 그래프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몇 번의 급등기가 있었고 조정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급등기 때 보게 되면은 100에서 300%가 올라요. 매매 가격이 5억짜리가 15억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에서 300%가 오르고 떨어질 때는 3, 40%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또 100에서 300%가 오르고 또 3, 40% 떨어지고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꼭지점에 잡았다 하더라도 30%, 40% 떨어져도 다시 100%에서 300% 오르게 되면은 먼저 산 사람들이 항상 그 결과적으로 그 기간을 버텨내신 분들이 승자가 되어 왔어요. 예를 들면은 반포에 있는 아파트 레미안 포스티지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13억에서 17억 정도 했거든요. 네. 그게 가격이 빠져서 17억 하던 게 13억, 11억, 12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얼마예요? 40억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꼭 강남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강북에서도 마포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4억 하던 게 12억까지 올랐다가 지금 8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17억까지 오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굳어지시는 것보다는 방향 자체를 악재를 누를 수 있는 호재에다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보다 좋은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두 분도 그렇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거 상반기에는 사야겠구나 라는 고민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이게 실천하는 분과 실천하지 않는 분이 계시는 거고 그렇죠. 또 실천을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어디를 해야 될지 일단 모르겠다. 어디를. 그래서 이제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약간 불안해요. 네. 알고 있으면서도 불안하죠. 불안해. 일단은 내가 남의 일 같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지 바보야. 얘기할 수 있는데 내일이 되면 되게 불안해. 맞아요. 내 소중한 자산이 이거 한 번 잘못하면은 맞아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상 내 상황이 되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할까 말까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가치 투자. 대한민국에서 0.01%밖에 살 수 없는 땅. 네. 강남의 한강변 아니면 용산 음. 아니면 또 남산 밑에 이렇게 한남 더일 나인원 한남 같이 100억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후보지가 될 수 있는 부지들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크게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권군장님 세미나 오시면 같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네. 그죠? 오늘 듣지 못한 정말 네. 신선한 새로운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1시에 오셔가지고 우리 네. 권군장님과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권대님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네. 오시면 네. 토요일 날 오시면은 우리 이권대님의 아주 잘생긴 얼굴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물로 보시면 훨씬 더 실망하십니다.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 지금